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은 공고문과 카드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고문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고 게시하고 또는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고문 하면 채용 공고문, 시험 공고문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채용 공고문을 예로 들어 작성 항목을 정리해 보면 그 안에는 채용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담당 업무와 근무 지역, 근무 기간을 담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채용 일정, 접수 기간, 접수 방법, 합격자 발표 및 이후 일정 안내까지 채용 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문의처를 꼭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처가 나와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자세하게 채용 공고문 안에 내용을 담았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의를 해서 그 정보에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문의처에 또 중요한 것은 복수의 문의처. 그러니까 하나의 문의처만 제시하면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문의처를 제시해 주어야 해요. 전화번호만 이렇게 대표번호 적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적고 홈페이지도 적어두고 담당자의 번호도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몰려서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열어두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요. 채용 공고문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 채용 공고문은 이 채용을 하는 그 단체나 채용을 하는 사람이 쓰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대부분 이제 기업일 때가 많은데요. 접수 기간을 정하는 것과 전형 방법의 공개는 기업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보게 되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채용 공고문을 쓰는 건 채용하는 그 주체의 고유 권한이고요. 공고문을 참신하게 표현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고문이 좀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정말 사실 중심으로 쓰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멘트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마치 이제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니까 조금 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좀 되게 멋진 것처럼 꾸며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범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전달하되 그 안에서 이걸 벗어나면 안 되겠죠. 막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집어넣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안내문을 적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는 이런 성격이 안내문과 공고문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같이 적어 봤어요. 안내문의 특징을 보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는 글입니다. 행사의 기본 정보는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러이러하겠죠. 특히 이런 약도 같은 것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문제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지금 이 행사 자체가 회사 내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대상인 행사를 안내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몇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자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약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 내부 사람들이 대상이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충 엄청 큰 회사가 아닌 이상 그 안에 있는 회사 내부 구조를 그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약도가 필요하다는 건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 우리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약도는 필요 없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칭, 목적, 일정, 장소, 담당자, 약도, 회비 등 이 내용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 어떤 공고문이든 안내문이든 그 대상, 이걸 읽을 대상에 맞추어서 내용을 설정하는 거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안내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카드 뉴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카드 뉴스가 서술형 문제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의 한 대목을 비워놓고 이 비어진 카드 뉴스의 한 대목을 채워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카드 뉴스는 일반적인 뉴스 기사와 달리 글이 짧습니다. 짧고 여러 컷의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미지와 그리고 짤막한 글을 읽으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뉴스가 카드 뉴스예요. 스토리 형식의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신문 기사는 텍스트 중심인데 이제 이미지화된 정보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게 카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쇄 매체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요만한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내용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내용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 정도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카드 뉴스를 넘기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서술형 문제에서 막 줄글로 설명을 쭉 한 다음 이 기다랗고 복잡한 정보를 카드 뉴스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이 줄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여러 카드 뉴스들을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여기 행정안전부의 카드뉴스 모음을 링크를 한번 걸어봤는데요. 그냥 링크 따라 안 가셔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여기 뉴스 소식 칸에 들어가서 카드뉴스로 내려와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에도 막 줄글로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 요즘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죠. 카드뉴스의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카드뉴스의 주체와 주체 표시해 주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한 문장 혹은 한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제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해 주되 그림과 함께 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때는 번호를 달아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순서에 맞게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국민 일상이 편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에 뭐 예를 들어 요런 데다 빈칸 뚫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줄글로 구비 서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줄글을 이렇게 구비 서류 감축 등으로 민원 일제 정비 이렇게 명사 형태로 딱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려면 카드 뉴스를 엄청 많이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 카드 뉴스가 이런 형태로 명사화 구성이 되는구나. 명사로 잘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이걸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개선, 강화, 정비, 설치 다 모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카드 뉴스의 항목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줄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빈출되고 있고요. 명사형으로 마무리되는 카드 뉴스의 화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보시고 많이 본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내용 정리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도 우리랑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카드 뉴스, 요즘 이슈가 되는 정책을 카드 뉴스로 담아 놓은 거, 뭐 이런 걸 많이 봐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이게 문제 나오겠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참 코로나가 막 정말 엄청 심각했을 때 그때 제가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마스크 쓰고 절대 못 벗고요. 막 엄청 막 손 소독하라고 하고 열 재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관련 문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10개 나왔어요. 제가 셌어요. 왜냐면 너무 코로나 관련된 내용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일까 세봤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바이러스 뭐 등등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그 시험 문제에 녹아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뭘까?
최근의 뉴스를 그래서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실용 글쓰기는 실용 글쓰기 시험 준비해야지, 문제집 사, 인강 들어, 막 공부해. 이런다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이 사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것이 있으셔야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 다 하시고 저랑 첨삭도 다 하고 선생님 이제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전 항상 요즘 뉴스 뭐 나오는지 좀 검색 좀 해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SNS 같은 것도 보시다가 한 번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는 거죠.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 이슈가 되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잘 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이렇게 막 문제지만 보시고 막 인강만 보시고 막 이런 공부 말고요. 이렇게 사회에 관심을 갖는 이런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내용도 교환은 카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알차셨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전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